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남자 이한입니다. 자, 2편을 찍게 됐고요. 뭐 아직 유튜버 초보이다 보니까 아직 뭐 이렇게 화면이나 그 다음에 프리미어 같은 것들을 잘 하지 못해서요. 아직 좀 허접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런 인사 HRM 관련해서 이런 영상은 별로 없잖아요. 뭐 이제 다른 영상을 보다 보면 뭐 채용이나 취업, 어떤 취업 컨설팅 같은 유튜버 분들은 몇 분 계신데 HRM 매니지먼트, HR 매니지먼트 관련된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HRM 관련된 유명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인사하는 남자 조직 안정화 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직 안정화 편은 이제 조직 자체에 어떤 큰 임팩트가 왔을 때 어떤 큰 사건을 당하고 나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M&A라든지 인수를 했다든지 조직을 매각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조직이 인수합병이 됐다든지 아니면 둘로 쪼개져 분할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조직 안정화를 시키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조직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경영진과 직원들 간에 신뢰가 많이 깨지게 되죠. 아, 난 너무 불안해. 곧 있으면 회사를 나가야 될 것 같아. 나 곧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헛소문부터 뭐 대표이사가 바뀐대더라, 아니면은 누구누구 한 또 몇 명 구조조정이 된다더라, 또 이런 여러 가지 억측과 헛소문이 조직 전체에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게 되죠. 근데 이럴 때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조직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이제 최고 비전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매출을 빨리 만들어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이미 신뢰가 깨졌는데 그거를 다시 구축하라고 하니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일단 방안을 크게 보면은 상호 신뢰를 먼저 구축을 해야죠. 구축이 돼야 뭔 얘기들이 먹힐 거 아니에요. 그죠? 상호 신뢰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인관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발벗고 뛰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직의 비전과 목표, 그 다음에 뭐 행동, 액션 플랜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조직원들과 으쌰 하면서 야, 이걸 달성하자.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하면은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게. 뭐 성과금을 확실하게 챙겨줄게. 아니면 승진을 시켜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직접 빠른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호 신뢰 구축과 조직의 비전 공유, 액션 플랜 계획 후 실행하는 것, 요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쓴 방법,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쓴 방법은 바로 이 체크인 방법입니다. 바로 이 체크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마커스 버킹엄의 책 일에 대한 9가지 거짓말, Nine Lies About Work에 따르면 이제 팀 리더가 부하 직원을 이제 한 주에 한 15분 정도 만나서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하게 돼요. 이 2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주에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뭘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하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리더는 그거를 듣고 이제 그거를 들은 그 주에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들은 거를 실행을 해줘야 되겠죠. 예,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 그러면은 부하 직원은 이제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새끼가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정말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이전에 안 하던 짓을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지켜보게 되겠죠. 근데 리더가 직접 막 나를 도와주고 내 일을 막 되게 만들어. 그리고 예전에는 막 혼만 내더니 이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추정을 해보고 이렇게 한번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어떤 정말 액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지도를 해줘요. 지침을 내려주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주도 그래. 세 번째 주도 그래. 한 달 뒤에도 그래. 야, 이거 리더가 변했어.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내 일을 도와주게 만들어. 그러면서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죠. 이게 신뢰 구축에 가장 빨라요. 정말 빨라요. 예. 그래서 이 마커스 버킹엄 책에 나온 이 체크인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요. 이제 좀 리더들이 힘들죠. 매주 15분에서 30분 팀원들과 면담을 해야 돼요. 보통 1년에 한 3번, 4번 정도밖에 안 하죠. 성과평가할 때나 KPI 연초에 할 때나 중간평가할 때. 예,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체크인 방법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인재와 조직 불만론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조직 불만론자는 빠르게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암덩어리예요. 조직의 암덩어리. 그렇다고 이 조직 불만이 많다고 그 사람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당 해고죠. 예. 확실하게 업무 능력이 없고 성과도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객관적인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PIP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이 PIP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3단계를 나눠서 1단계 교육을 하고 시험을 치고 패스하면 2단계 교육을 하고 또 패스하면 3단계 교육을 하고 시험을 쳐서 패스하면 복귀.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좀 악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PIP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사람을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좀 좋게 이용만 되면 객관적인 평가고 정말 업무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평가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로서도 정말 그 직원이 업무 역량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없으면 그거를 확실한 입증 증거로 삼아서 징계 처리보다는 통상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불만만 가득하면 조직에 해가 되는 건 맞아요. 이렇게 좀 개선을 하려고 하지 항상 그 욕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뒷담화만. 그래서 담배 피면서 상사들의 뒷담화는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결국은 당신 상사의 귀에 당신의 뒷담화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예, 그거는 100% 제가 보증을 드리죠. 세 번째로는요, 인사 원칙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인사 원칙을 확실하게 정해서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예외가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인사 원칙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 원칙, 우린 이렇게 원칙을 정했으니까 어떤 예외도 없을 거야.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인사 원칙을 운영할 거야 라고 전 직원에게 공표를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그걸 정말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주셔야 돼요. 예.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성과 보상, 조직 질서를 막 문란하고 지각하고 조퇴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하려면, 또 아니면 확실한 성과 보상을 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은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한 편을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로는 아까 3번이랑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핵심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를 해야 돼요. 이직을 방지를 해야 돼요. 이 핵심 인재들이 나가게 되면은 조직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직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죠. 야, 우리 조직은 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 너가 나가면 안 돼. 너가 나가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속적인 면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서 이들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어떤 보상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차별적인 보상. 근데 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 주변인들이 왜 성과 보상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논리와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형평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적인 보상을 핵심 인재에게 줬다고 형평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성과를 돈 많이 벌어오는 놈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죠. 돈도 안 벌어오는 놈한테 보너스를 주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눈에 보이는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야, 나는 이제 조직의 케어를 받고 있어 하면 로얄티가 생기겠죠. 막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겠죠. 아, 나는 조직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리고 자부심도 생길 거고, 자존감, 자신감, 막 이제 별의별 이제 동기부여적인 요소들이 막 생겨나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전파자 역할로 만들어야 돼요. 이들이 바로 키맨이에요. 이들이 조직 안정화를 시키는 키맨으로 만든 다음에 이들을 활용해서 조직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팀장일 수도 있고요, 중간 관리자일 수도 있고, 사원급은 좀 약하긴 하지만 어떤 대리급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예. 이들을 잘 어떤 그 소수 정예부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부족했지만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 많은 조직 안정화 방안이 있긴 있지만 그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재미있는 어떤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뭐 그런 것도 해드리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판례들이나 그리고 현재 이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편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아셨죠? 끝.